임신을 하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 안정기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꾸준히 운동하는 산모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 저는 임신 전에 꾸준히 운동을 즐겨 했기에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임산부 운동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고민해봤어요. 사실 임산부 운동에 대해선 이야기도 많고 사람마다 해왔던 운동량에 따라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기존에 해왔던 운동량의 80% 이하로 컨디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자 였어요. 임신 전에 제가 주로 했던 운동은 크게 등산, 헬스, 러닝이었어요. 등산은 매주 1, 2회, 헬스는 2, 3회, 러닝은 5년 전에 주 2회 이상을 했었지만 등산을 하고 난 뒤부터는 등산과 헬스보다는 빈도가 약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로 즐겨했던 등산, 임신 초기, 중기, 말기까지 했던 등산지를 한 번에 모아봤어요. 모두 담기에는 너무 많고 나름 특별했던 등산 기록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그리고 임산부도 이렇게 등산해도 된다 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등산을 했던 임산부도 있구나 라는 의미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날은 얼리 임신 테스터기로 두 줄인 걸 확인한 지 이틀 된 날이었어요. 아직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게 아니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나름 조심조심 등산을 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봐서 그런가 날이 굉장히 더웠어서 그런가 유독 산행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상계역 출발 불암산 등산을 오르실 분들 중에 암릉 타는 재미를 느끼며 조금 난이도 있는 산행을 하고 싶다 하면 불암산 4 등산로를, 쉬운 등산부터 천천히 하고 싶다 하면 불암산 5 등산로를 추천드려요. 9월에 다녀왔던 곳인데 이날도 꽤나 더웠어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코스가 정말 사악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길 어떻게 올라갔나 싶더라고요. 주로 서울 산행만 즐겼던 저는 친구와 산악회 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산을 가보자 해서 2주 전에 예약을 마쳤던 곳인데 제가 중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 뭐예요. 등산 인생 중 역대급 긴 거리와 힘든 산행이라 걱정은 되고 진짜 가기 전까지도 고민 많이 하고 남편이랑 이야기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래 해보자 였어요. 봉우리마다 어찌나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지 그래도 꾸역꾸역 하산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월악산 영봉 때문에 힘든 산행에 질려버린 저는 그 이후 몇 주간은 가벼운 산행만 했어요. 임신 초기라 몸에 큰 변화는 없지만 확실히 임신 전보다는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곳은 인왕산. 서울 산 중에서 쉽게 오르면서도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곳이라 애정하는 곳이에요. 관악산은 과천에서부터 사당까지 넓게 이어진 산이라 서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만큼 코스도 다양한데 그중 가을에 멋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과천 코스로 다녀왔었어요. 관악산은 항상 사람이 많아서 정상인 연주대까지 잘 안 갔는데 이날은 평일에 연차 내고 여유롭게 오전엔 관악산 등산을 하고 오후엔 요가 행사까지 다녀왔던 날이에요. 남한산성은 남문안 로터리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서 가성비산. 버스 타고 로터리까지 가면 남한산 정상석 있는 곳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임신 중에 꽃 구경, 단풍 구경 아니면 조금 쉬운 산행을 즐기고 싶다면 전 남한산성도 추천해요. 이때부터 저는 슬슬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깅스가 아닌 등산 바지는 자크를 열고 벨트로 고정한 채 다녔던 것 같아요.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난이도가 낮은 등산 코스 위주로 찾아서 다녔어요. 북한산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북한산 영봉 코스.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영봉까지 빠르면 1시간도 오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다녀와 봤어요. 물론 저는 1시간 만에 오르진 못했지만 확실히 북한산 다른 등산 코스보단 쉬운 코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겨울이라 바위밖에 없는 오르막길에서는 결빙 구간이 있어가지고 쉽지만은 않았어요. 다행히 무사히 다녀오긴 했지만 임산부에게 겨울 산행은 특히 북한산은 추천 못할 것 같아요. 월악산을 함께 다녀온 친구와 또 한 번 산악회 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온 장거리 산행.
강원도에 위치한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한백산과 태백산이지만 한백산은 최단 코스로 가면 정말 짧고 굵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에요. 태백산도 최단 코스가 있긴 한데 산악회 버스 통해 갔던지라 코스가 꽤 길었었죠. 이날도 저는 천천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기도 지났겠다 싶어 태백산 산행 중에 친구한테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죠. 너무 놀라면서 근데 여길 와도 되냐고 엄청 걱정해주던 게 생각이 나요. 저는 또 이때 아니면 언제 오겠나 싶어 컨디션 조절하며 다녀오기로 한 건데 여튼 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고 산행 중에 계속 컨디션 체크해주고 많이 배려해줬어요. 태교 여행이라 해야 하나? 여튼 남편이랑 속초로 1박 2일 놀러가서 다녀온 곳이에요. 사실 케이블카 타고 오른 곳이라 등산을 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곳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니, 건금성. 몽골의 침략을 막기 맞서기 위해서 위해 설악산을 만들었대. 건씨와 금씨가 만든 성이래.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라도 설악산을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긴 진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실 수 있는 곳이라 가족들과 설악산 정기 받을 겸 오기 좋은 곳 같아요. 저의 첫 산행지기도 했던 예빈산. 예빈산은 오른 이후로 지금까지 횟수로 3년 등산을 즐기고 있어요. 봄을 제외하고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모았던 예빈산. 이번엔 뱃속에 아가와 친구들과 함께 오른 예빈산이었어요. 예빈산은 오르막 이후에 능선길이 이어지는데 정상까지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는 산행지예요. 다만 임신 상태에선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오르는 중간중간 심박수 150이 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게 올랐어요. 임신 기간 중 장거리 산행의 마지막. 등산을 취미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리산 천왕봉 등반에 대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리산은 아무리 짧아도 기본 10km가 넘는 등산 코스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어서 천왕봉은 다음으로 미루고 아쉬운 마음에 지리산 등산 코스 중에 제일 쉽다는 바래봉 코스를 다녀왔어요. 정상에서 무지막지한 칼바람을 맞고 왔는데 그래도 운동화 신고 올라도 될 정도로 등산로 정비가 잘 돼 있어서 10km 정도 되는 등산 코스였음에도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도봉산 정상이 아닌 포대 능선까지만 다녀온 산행. 이제 주수가 점점 지날수록 배도 커지고 옷도 살짝 얇아지다 보니 제법 임산부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오르는 구간이 꽤 가팔라서 마냥 쉬운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가 짧다 보니 짧은 시간 대비 멋진 조망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포대 능선뷰는 진짜 최고. 아차산은 해발 296m로 낮은 데다가 지하철 접근성도 좋고 등산길 정비도 잘 돼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조망이 트이는 고구려정까지는 20분도 안 걸리는 곳이에요. 임신 기간 중에 했던 마지막 등산, 사패산 호암사 코스. 사실 친구들이랑 가는 등산이면 절대 안 갔을 등산이었는데 사전에 별도로 약속된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진짜 임신 후기가 되니까 등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추울까봐 많이 껴입고 가긴 했지만 혼자 땀도 많이 흘리고 엄청 뒤쳐져서 올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같이 가준 친구들 덕분에 낙오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정상 찍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임신 테스터기로 알게 된 임신 4주차부터 꽉 찬 29주차까지 전 총 24번의 등산을 다녀왔어요. 임신 기간 중 등산을 하면서도 제 욕심에 등산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좋으면 아가도 좋을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산속에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 등산을 쭉 지속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겨하던 등산, 이제 당분간은 못할 텐데 언젠간 다시 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은 등산 후에 제가 즐겼던 헬스, 러닝, 그리고 새롭게 배우게 된 테니스까지 주체별로 담아서 가져와 볼게요.